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함께 품은 곳, 경남 함양군인데요. 함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진병영 함양군수와 함께 함양군정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벌써 민선 8기 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지난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바쁘게 달려오셨을 텐데 네. 지난 3년을 돌아본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일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뭐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자랑을 해주실까요? 네, 정말 쉼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자면 전국 최초로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과 경남 최초로 통합 돌봄센터 개소 등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오르고 함양 사업은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우리 군 내에 1000m 이상 되는 명산 15개소를 완등하고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 프로그램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앱 가입자 수가 1만 2천여 명을 돌파할 만큼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류형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상반기 기준 함양군 관광객 증가율은 전년 대비 26.9%가 증가하면서 경남 지자체 중에서 1위를 기록하는 눈에 띄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예.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 취임 때 대비해서 약 21% 증가를 했고, 이러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 삶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군정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점이 있었을까요? 성과가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약 이행률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56개 공약을 한 것 중에 42개는 공약을 마무리했고, 나머지도 95% 정도의 정상 추진을 하고 있지만 100%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과 절차의 한계였습니다. 예. 행정 절차나 예산 편성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행정적 절차나 또 설계 용역 등 절차 이행과 시간의 싸움에서 아직도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서비스나 주거 지원 확대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는 문제도 여전히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완결하지 못한 과제를 하나하나 성실하게 마무리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선 8기 들어서 함양군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출산부터 청년까지 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인구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1인당 최대 1억 3,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함양군은 출산부터 보육, 청년 정착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을 정책을 통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1억 3,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뒀고요. 앞으로는 최대 1억 7,600만 원까지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출산 장려금을 보면 첫째나 둘째는 50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까지 크게 늘렸고요. 또 아이들 양육 지원금도 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꿈드림 바우처 사업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습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도 넉넉하게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 3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간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도 기존에 2년간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5년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사실 우리 함양군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예.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실제로 젊은 세대의 유입과 출산율 방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인구 정책과 연결해서 교육, 돌봄에 대한 정책도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해주시기도 했지만 경남 최초로 통합 돌봄센터 개설도 했고요. 또 장학재단 전환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됐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5월에 저희 함양군은 경남 최초로 통합 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돌봄과 상담,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연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800명이 사용할 정도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사업도 지금 13세에서 18세까지 1,600여 명에게 문화체험비 등 매월 지원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성장과 아이들 자립을 좀 돕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함양군 장학회를 재단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장학기금 70억 원을 도파를 했고 내년에 100억 원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3년간 90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어진 지 60년이 넘은 함양도서관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책도 읽고 더 넓은 세상과 꿈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대표적인 성과 말씀해 주실 때 군정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늘어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늘어난 예산들은 어떤 분야에 투입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제가 취임할 때 우리 함양군 예산이 5,612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6,810억 원으로 약 1,200억 원, 비율로는 약 21%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예. 중앙정부의 교부세는 줄었지만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는 국도비 2,320억 원을 확보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돌봄과 교육, 청년 주거, 우리 농업의 혁신, 관광 기반 조성과 재해 예방,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은 국민 체감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광 분야도 한번 짚어볼게요. 565 함양, 그 네. 산악 완등을 인증하는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565 함양은 우리 군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산악완등 인증 사업으로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국내 해발 1000m 이상 되는 명산 15개소를 완등하고 앱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기념품과 우리 함양사랑 상품권 등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앱 가입자만 13,000여 명이 됩니다. 또 15자를 다 완등한 완등자가 1,300여 명에 이를 만큼 우리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참여자들이 평균 9일 이상 함양에서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숙박업소나 식당 또는 전통시장 등 우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상권의 소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함양이 체류형 관광지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번 565 함양을 통해서 입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함양의 산에 올라서 힐링도 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와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정에 감동을 받아 정말 따뜻한 여행이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은 감동들을 경험을 모아서 함양의 브랜드 이미지 역시 크게 향상되고 있고, 이 같은 성과 덕분에 2025년 상반기 기준 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26.9%에 달하면서 우리 경남 지자체 중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단연 565 함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의 반응과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서 더 즐겁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맞춤형 565 함양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565 함양 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상림 포레스트, 사계포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도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함양군은 관광을 머무는 여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함양군의 최고의 보물인 상림 권역을 중심으로 상림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림 포레스트 사업은 백연 유원지와 우리 상림공원, 대뱅저수지, 천년의 정원을 함께 하나로 잇는 힐링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천년의 숲 상림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방문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포유 프로젝트는 캠핑장과 스마트팜,
오도이촌 렌탈하우스 등 이런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를 넘어서 청년과 기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 지역 농업과 연계한 소득 창출 모델, 그리고 가족 단위로 체험장, 우리 체험형 캠핑장을 함께 만드는 우리 대형 프로젝트로서 기존 있는 대봉산 휴양밸리와 연계해서 종합 정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7승 계곡 탐방 기간을 대폭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함양의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했고요. 또 함양관광 베스트 39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 정책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 발전시켜 가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관광 분야를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농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로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지역 농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농촌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함양군은 3년 전부터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에 도입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로자들 숙소 문제로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큰 불편을 겪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전국 최초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직접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폐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사업 기간도 단축을 시켜 이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많은 농가의 일손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농업 인건비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기숙사 건립도 농식품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례들이야말로 우리 함양군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양군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읍 한들에 현재 40헥타 규모의 부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센서, 자동화 장비, 기계화 시스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지 작물은 기후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ICT 기술을 도입해서 생육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주기와 병해충 방제, 수확 시기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함양 양파 전 과정 기계화 모델링 사업입니다. 예. 전국 최초로 양파 재배의 정식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한 모델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기계화와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농업 모델이야말로 앞으로 함양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미래형 농업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역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이 지역 특산물의 좀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네네.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 함양은 예로부터 산삼과 사과, 꽃감, 오미자 등 품질 좋은 농특산물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하지만 1차 생산에만 머무르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가공과 기능성 식품 그리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공과 유통, 판로에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디저트 상품화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과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농식품 가공과 R&D 지원, 또 온라인 유통, 푸드 스타트업 관심 있는 청년들과 함께 로컬 푸드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우리 국가밀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서 지난해 시간당 1.5톤 규모의 우리 밀 재분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농업을 넘어서 기술과 융합된 첨단 식품 산업으로 확장해서 지역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산업 분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양군이 물류산업 거점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투자 선도지구 관련해서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함양이 물류산업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군에 매우 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신관지구 이커머스 전략 사업과 산업 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서 물류, 가공, 주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개발입니다. 이곳에는 일자리를 연계한 지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고요. 물류 허브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면 지역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고 청년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부지는 우리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약 260만 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약 한 80만 평 규모가 됩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발을 진행합니다. 먼저 1단계로 6만 평 규모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2027년까지 완공을 하고 2단계로 12만 평 규모로 2030년까지 투자 선도형 물류단지를 LH와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남은 약 60만 평을 산업단지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달빛 내륙철도 개설과 함께 함양을 물류와 유통 기반의 튼튼한 산업도시로 육성해 가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청년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 달빛 내륙철도 말씀하신 김에 이제 교통 인프라 측면도 한번 살펴보면요. 뭐 국도 확장, 광역 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그런 교통망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함양 지역은 고속도로는 원활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없는데 지금 대구 광주 간 달빛 내륙 철도가 착공을 위해서 사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내년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도와 지방도 확장 등 각종 교통 인프라 확장 사업에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 이동의 효율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과 우리 국민들의 생활 편의까지 전방위적인 우리 교통시설의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우리 함양을 거쳐 남해까지 이어지는 203km 정도 철도 노선, 또 전주에서 우리 함양을 거쳐 울산까지 이어지는 244km 철도 노선이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1023호 미연결 구간 국지도 성격 추진과 우리 함양 구양 월평간 구간의 5도째 터널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군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철도와 도로망을 함께 확충이 되면 외곽 지역 접근성은 물론이고 지역 간 연계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내륙과 남해안, 영호,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에 집중호우로 함양에도 비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런 일들은 아마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복구 계획은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군 인근 지역인 산청과 합천에서 발생한 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함양군도 일부 지역에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들을 포함해서 약 11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6일 정부로부터 우리 함양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함양군은 재발생 직후 즉시 긴급 복구 작업을 착수했으며 아울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와 하천 준설 같은 예방 조치도 신속하게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예측 기반의 재해 대응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정교하게 갖춰서 생활권 정비나 재해 위험 지역 개선 사업 같은 사전 예방 중심의 투자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과 재해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남은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 남은 1년 동안 군정의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으신지 남은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마지막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단지 임기의 끝이 아니라 함양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같은 중장기 핵심 사업들은 향후 함양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남은 기간 이들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단지를 넘어서 물류와 주거, 일자리, 복지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함께 창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단위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수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저 진백령은 남은 1년을 우리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함께 뛰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드시 성과 있는 마무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 함양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국민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민선 8기 지난 3년 저는 늘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함양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천하는 군수, 책임지는 군수로 남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남은 임기 1년도 처음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병영 함양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